가을밤을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렇죠. 멘트 좀 좋은가요? 제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데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저는 그 올 여름에 어, 이 2022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그 낙심의 정도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오랫동안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실현을 당한 그런 진짜 그 마음의 허전함. 뭐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냐고. 예. 근데 정말 그런 정도의 그 상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교사 운동에서 이 대입 개편안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샅샅이 이제 느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비분 관계가 있는 반면에 저희 그 좋은교사 회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정시 30% 확대된 거 가지고 뭐 매일같이 기자회견하고 뭐 교육부 장관 사회수석 경질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국민청원운동을 펼치고 또 이게 교육이냐 이런 뭐 과격한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뭐 매주 토요일 이렇게 촛불문화제를 할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굉장히 온도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2022년 대입 개편안이 제가 정말 그 오랫동안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시련을 겪는 그 마음 아픔을 겪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온도차를 좀 극복하고자 제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그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경각을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절대평가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제2외국어 및 한문 이 교과목에만 그치는 무늬만 절대평가인 어떠한 이런 영향을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시 30% 확대는 우리가 그 정시 30% 확대는 이 30%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20%만으로도 충분히 60% 내지 70%의 영향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고3 교실에서 EBS 무제풀이 교육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이 30%로 늘어날 경우에는 이것이 70% 80%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 대입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교실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수능 과목에 불필요한 교과목들을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천의 한 고등학생이요. 과학 선생님을 찾아가서요. 나는 정시가 확대됐으니까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니까 이제 과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냐 학교의 기능이 과연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만 하는 것이 학교의 기능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2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교과목에서 수능 범위를 선택 과목을 집어넣습니다. 뭐 수능 선택 과목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2로 그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 교과목을 수능 과목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아이들이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고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탐 한 과목, 사탐 한 과목과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반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만 또 반을 구성하고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만 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문과, 이과가 여전히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의 취지가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2015 교육과정은 올해 고1 아이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폐기 처분이 된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수능 30%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교교육 정상화 재정 예산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수시를 확대하는 데 쓰였던 예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정시를 확대되는 예산에 쓰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시 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했는지 이것이 밝혀져야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교육부와 이 예산은 기재부 예산인데요. 기재부는 이것이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반드시 이것이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요. 고교학점제입니다. 요번에 2022 개편안에서 그냥 대입제 편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교교육 개편안까지 고교교육 정상화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정상화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교교육 정상화가 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 2022년도에 전면 확대를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땅하지 않았거든요. 2022년도는 이 정권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말기입니다. 그때 가서 전국의 모든 고교에 확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3년 유예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하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8월 12일 날 그 대입 공론화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단체들이 모였을 때 과연 이제 이번 주에 정시 확대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살아있다. 고교학점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내신 절대평가를 얘기해야 되고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학년도 2025년도 수능 개편안을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조차도 물 건너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2 개편안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되었고요. 이번 정부가 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 가장 수월한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인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사이고 부모입니다. 침몰하는 우리 교육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가라앉는 이 교육 가운데서 이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침몰하는 이 교육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이 교육의 희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